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자영업백서 이사장입니다.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. 와,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뭐 이렇게 수치적인 것들로 봤을 때는 에이, 가끔은 또 이걸 계속 해 말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요. 오늘은 제가 뭐 여러분한테 딱히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1주년을 기념해서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처음에는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뭐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와중에서도 버티고 버텨온 게 오늘의 그래도 저를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유튜브도 뭔가 이렇게 좀 제 생각만큼 이렇게 잘 되진 않고 있지만 이 잘 된다 아닌다의 의미는 남들이 보는 이 구독자나 뭐 조회수 이런 걸로도 따질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뭔가를 말씀드리고 그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걸로도 지금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이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. 저도 장사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주변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.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제가 경험했던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그동안의 이 유튜브 성과와 연관이 있는 거라서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1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장사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?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아니면 제가 느꼈던 것들, 가장 크게 느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장사가 잘 됐을 때, 손님이 많았을 때 조금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요새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게도 슬로우해지고 아무래도 매출도 좀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게가 흔들릴 정도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, 이럴 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때 오셨던 그 손님 한 팀을 내가 더 잡았더라면,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이제 주변에 장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 때 이 돈을 잘 모으고 그리고 이걸로 뭔가 더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. 자, 사실 제가 이런 걸 가장 크게 느꼈을 때가 이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.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꾸미고 뭐 몸에 입는 거 뭐 이런 거 꾸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제가 사치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. 그게 되게 큰 사치인데 저는 차를 되게 좋아해요. 그렇다고 제가 차를 뭐 억대의 그런 비싼 차를 타는 것도 아니지만 수입차를 타고 있습니다. 되게 부끄럽긴 한데요. 그런데 코로나 때 갑자기 그 일이 터지면서 매출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뭔가 이렇게 벌리는 돈이 갑자기 쪼그라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수입차를 구매해서 타는 게 아니라 리스로 계속 타고 있는데 그때 그 한 달에 나가는 그 리스료도 얼마나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? 아까운 것보다는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근데 그때 그 리스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또 손해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벌릴 때는 좀 이렇게 치기 어린다고 그럴까요? '이 정도는 내가 써도 돼.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.'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게 매출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오더라고요. 그리고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될 때 뭐라고 그럴까요? 좀 교만해진다고 해야 될까요? 그때는 손님을 쳐다보는 것보다 '난 이렇게 운영할 거야.' 그러니까 우리 가게 온 사람들은 '이런 건 내 말을 따라줘야 돼.'라고 생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여지없이 손님이 좀 적어지는 시기에 가게 되면 그때 내가 했던 그 생각들이 얼마나 배부른 생각이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가 없는 건 그건 뭐 팩트니까요. 네.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장사를 해 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것 같아요. 장사가 안 될 때는 조금이라도 손님을 더 받아야 되는데 '내가 좀 교만했었구나. 내가 좀 그랬었구나.'라고 생각하면서 반성하지만 막상 또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정신없이 바쁠 때는
또 그 생각을 시간이 가면서 잊어먹게 됩니다. 항상 제가 느낀 거는 13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 과정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.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좀 잘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좀 반성하고 다시 예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시기가 지나서 또 좀 잘 되는 시기가 오면 또 교만해지고, 제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이런 과정들을 계속 좀 겪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우리나라 최고의 장사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백종원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,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, 특히 장사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자신을 좀 돌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참 웃긴 얘기긴 합니다. 내가 난데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야만 나를 알 수 있다는 거, 내 행동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. 그런데 이 자기 객관화한다는 거, 이건 어떤 순간에건 때때로 한 번씩 계속해야만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저는 13년 동안 가게 문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어요. 네, 중간에 이 부분 변경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럴 때도 가게 나와서 공사하는 걸 지켜보고 항상 그렇게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은 하지만, 그래도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를 좀 돌보는 시간을 짬을 내서 조금씩이라도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렇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가게라는 거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수명이란 게 다 존재하거든요. 어떤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매장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잘 되다가,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사그라드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걸 이겨내고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하는 그런 노포들도 있지만, 그런 노포들은 정말 손꼽힐 만한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장사를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수명을 더 늘려가려고, 수명을 더 늘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장사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, 가게는 이 기세가 한번 꺾이고 뭔가 매출이 하락하고 가게가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장사를 운영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어가는 가게를 살려내는 겁니다. 이건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일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가 되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더 잘 연장할 수 있느냐에 내가 모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참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장사를 해오긴 했지만, 사실 이제 저도 내일 모레 50이 되는 나이가 다 되다 보니까 선배님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, 저는 요새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. 경영 환경도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모든 제반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물건값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생기고,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, 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 불경기까지 계속 모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요새는 솔직히 좀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.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? 우리 애들을 보면 아직 키워야 될 날이 더 많은데 그때까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, 이런 겁도 나고 사실 걱정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. 제가 주제넘게 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뭘 대단히 잘하는 양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, 물론 제 경험에서 나온 걸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, 사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지만 제가 요새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눈물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. 나이 드니까 느는 건 눈물뿐이 없는 것 같아요. 겁도 많이 늘어납니다. 사실 그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남았던 그런 대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, 그중에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살아보니 우리 인생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봄이고 때때로 여름이고 때때로 가을이고 때때로 겨울이었다. 어느 한 시절에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한테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,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겨내서 지금 이 나이까지,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
자, 여러분도 저처럼 항상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결국 돌아보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한테는 살아내고 이겨내야 할 그런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애순이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살면 사라진다. 살다 보면 더 독한 날이 온다. 그때는 발버둥 쳐라. 그러면 사라진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오늘부터 더 발버둥 쳐보려고 합니다. 1주년이라는 이 시기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됐는지 쓸데없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,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예전에 제가 제 후배들한테 좀 했던 꼰대처럼 이렇게 조언을 좀 하게 되면 했던 얘기가 있는데,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집에서 이제 콩나물을 키우셨는데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. 이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이렇게 부으면 시루 아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의 99.9%는 아래로 다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콩에 묻는 조그만 물방울 하나로 이 콩나물이 정말 하루에 몇 센치씩 쑥쑥쑥쑥 자라는 거 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한테 어떤 조그만 자양분도 나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겠구나.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그런 조그만의 물방울처럼 여러분이 장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다시 한번 1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좀 도와주세요. 이제 저 보시던 분들은 아시죠? 자, 우리의 내일은 오늘이 만듭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